네, 안녕하세요. 신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하지만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우리는, 그죠? 여기에 때로는이라는 멘트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주 있을 때도 있고요. 디프레스 될 때가 가끔 오죠. 예. 어떤 지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지 못하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게 될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떠어떠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왜 불행하게 느껴지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지,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죠. 요구하는 기준. 이것이 상당히 사실 높게 느껴지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물론 잠재력도 있고 역량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의 틀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거대주의입니다. 예. 과학 문명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상의 인간은 2배, 3배 이상으로 갑자기 증가하게 됐고요. 인간이라는 종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죠? 산업혁명이 18세기였습니까? 예. 지구상의 인간이 2배, 3배 갑자기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과학문명과 더불어서 발전하게 됐고요. 먹을거리나 자원들이 풍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자연 환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완전히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환경을 바꾸는 생명체는 이 인류가 유일한데요. 이러한 사회 환경 그리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그죠? 생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될 때, 그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must. 쉽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떠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거죠. 얼마나 삶이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그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어떠한 지렛대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이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적막합니다.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자신을 그 틀에 끼워 맞추게 되죠. 하지만 각자의 자신은 누구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특정 분야에서 누구처럼 따라해서 성공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을 그 사람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워서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각자는 효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신이 되는 것, 그죠?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답들,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의구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예. 타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시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거 또는 미래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죠?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죠. 단지 손목에 찬 시계라는 기계를 통해서 시간을 인식할 뿐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면 시간이 마치 1시간이 5분처럼 느껴지겠죠. 지루한 영화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을 많이 반영하죠. 단지 객관적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일 뿐입니다. 시계라는 기계를 통해서. 그죠? 근데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시간 관념을 만들어 놓고 시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에 속박이 되죠. 이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고요. 함께 움직이는 효율적인 어떠한 관념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쫓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시간관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시간관념이 있지 않아요. 시계를 보는 법을 배우고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요.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입받게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관념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 마음 안에 시간이라는 관념이 생기면서요. 불안 증세가 생기는 거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불안이나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마음이라는 두려움은 시간선 안에서 상상을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이 상상과 동일시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 그 자체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간, 과거와 미래라는 이러한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보신다면 마음이 또 과거라는 기억을 통해서 과거에 가 있구나, 과거에 잡혀 있구나, 붙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기억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거죠. 우주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 우주의 근원은 누굽니까? 나죠. 여러분들이 바로 우주의 근원입니다.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는 주관적이에요. 그 외부 세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외부 세계에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대한 거울입니다. 거울. 우주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주관적인 우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신념과 경험과 마음의 상태를 외부 세계를 통해서 반영시켜주고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그죠? 우리는 그 우주를 통해서 자각할 수 있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있습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상상이죠. 네. 기억이라는 마음이 투과돼서 미래가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이 모두 다 기억인 거죠. 현재에 존재하게 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사실.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비교는 환상입니다. 타인의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를 하죠.
예, 환상, 이상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 타인의 것이 왠지 더 화려해 보이고 뭔가 더 멋져 보이고요. 우월해 보이고 자신은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을 더 과시하려고 그러죠. 자신을 증명하려고, 자신의 우월감을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예,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위축되거나 우울해지거나 뭔가 그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